네, 친애하는 운동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힌트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이랑 여기 그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글을 잘리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좀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그 시험 문제에 낸 글은요, 우리 수행 평가할 때 썼던 QR코드에서 첫 번째 금메달보다 소중한 것, 그리고 벤치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 이 세 개 글을 가지고 문제를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메달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글에서는요, 이 글에서 내용을 이게 여러분들이 그 빌드업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럭비를 내가 잘 몰라서 섣불리 비유를 낼 수가 없는데, 야구도 타점을 넣으려면은 안타를 치고 나가서 도루를 하고, 그다음에 3 루에 보낸 후에, 그다음에 희생 플라이를 쳐서 1 점을 낸다,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냈을 때, 여기에서는 유럽의 룩셈부르크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대체 스포츠 천국, 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금메달만 좋아하고 금메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금메달을 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지만 금메달을 따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야, 국민들이 특정 스포츠를 좋아하고 기대하고 이런 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 개인에 따라서 그거는 다양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스포츠를 보냐고 밤새 금메달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금메달을 기대하는 심리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글쓴이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 문제에 관한 힌트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스포츠라고 하는 소위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가 글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요 선택의 집중 전략은 어떤 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기 스포츠, 그리고 메달을 딸 수 있고, 그리고 중계권을 사서 중계권을 해소할 수 있는 뭐 그런 스포츠를 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상원고등학교 그 트랙을 도는 뭐 주민 주민 운동을 주민 간의 달리기 이런 거, 주민들의 달리기 시합 이런 거 의미 있을까요? 없어요. 선택과 집중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뭐 주말 등산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선택과 집중의 사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만 모아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요, 인기 있거나 메달을 딸 수 있거나 중계권을 획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대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점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동안의 한국이라는 게 있고 지금의 한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한국은 어땠어요? 금메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은메달만 따도 엄청나게 막 울고 서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는 나라인데 굳이 지금도 금메달에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는요. 지금의 한국이나 그동안의 한국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금메달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밤을 새서 금메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밤을 새서 금메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동안의 한국도 그랬고 지금의 한국도 그렇고 둘 사이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지적하는 금메달의 문제점. 여기서 글쓴이가 섬의 리우 올림픽이랑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한국 스포츠라는 게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고 하니 몇몇 종목들은 잘한다.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그렇지만 이거를 골고루 다른 종목들까지 잘하지는 않는다. 음식을 먹어도 몇몇 음식은 굉장히 잘 먹는데 골고루 먹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한국 스포츠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를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스포츠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스포츠 천국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요 얘기 때문입니다. 요런 이야기 때문에 여기가 스포츠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은 시험 문제를 풀 때 반가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벤치를 지키는 사람들에서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내용 빌드업, 대체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가, 내용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포츠에 대해서 팀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왜 발생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팀 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경쟁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 전개 방식에서 스포츠 경기의 팀 간의 경기에서 경쟁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왜 팀 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벤치 워머의 뜻 여러분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벤치 워머라는 것은 벤치를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 즉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전 선수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요. 이 이야기예요. 벤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주전 선수들이 성공을 하고 골을 넣거나 아니면 타점을 올리거나 아니면 터치다운을 하거나 킥을 차서 포스트를 넘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수많이 벤치를 지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너네들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벤치를 지켰던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노력의 결과 덕분에 너희들이 그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유로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를 내가 출제를 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음 후보 선수들이 여러분들 심정의를 한번 떼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도 후보 선수가 돼본 적이 없은 사람도 있을 거고 후보 선수였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후보 선수들이 후보 선수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후보 선수들은 당연히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하는 심정이죠. 맞죠?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선수라면 누구나 경기에 뛰어서 나가고 싶은 마음. 이게 후보 선수들의 심정이라는 것.
요 정도 그냥 기억을 해 두면 좋겠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억을 해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쟁입니다. 이 사람은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팀 내의 경쟁이잖아요. 팀 내에서 경쟁. 이 경쟁이라는 거 팀 내의 경쟁이잖아요. 요거는 우수한 선수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경기에 내보내기 위해서 팀 내에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요게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쟁이다. 그리고 이건 팀 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팀 내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도 운동하다 보면은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 만날 때 있잖아요. 누가 얘기했더라? 나랑 수행평가할 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해도 잘하고 저 운동을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 게 되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요. 운동신경도 어떻게 된다? 연습을 통해서도 운동신경을 기를 수가 있다. 너무 타고난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운동신경을 기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심코 하는 행동에도 굉장히 네, 무심코 하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도 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도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뭔가를 근육에 힘을 빡 주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열심히 공을 던지거나 공을 치거나 그런 것들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응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모두 다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것들에도 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내용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글에서는 내용 빌드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굳이 한 스포츠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이라는 스포츠, 네, 수영이라는 운동에서 어떻게 힘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가에 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연습을 하면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스포츠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영이라는 스포츠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동 연습이라는 게 단어가 있어요. 운동 연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봐두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요. 운동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있어요. 운동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얘기 나오는데요. 운동 학습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첫 번째, 운동 학습 능력이란 무언가요? 요런 거를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 두 번째, 운동 학습 능력의 또 다른 개념은요. 요런 거를 이야기한다. 운동 학습 능력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읽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독서 시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에게 힌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